터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사고 지점 뒤쪽으로 정체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치권 소식 발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정치 파발마. 눈속에서도 열심히 달리는 정치 파발마 두 분 소개합니다. 먼저 지치지 않는 땡벌 봉보로봉봉 봉봉봉. 이분은 절대 안 지십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진봉입니다. 이어서 시사평론계 최민식. 누구냐 너? 안녕하십니까, 최수영입니다. 네, 어서 들어주십시오. 예, 눈발을 헤치고 오시느라고 고생되셨습니다. 네. 예,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감사합니다. 받으십시오.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지난 나흘 동안 네, 연휴가 네, 있어가지고. 네, 네. 자, 사패산 터널 안에 화재, 차량 화재가 조금 전에 교통 리포터 소식 들어보니까 꺼졌다 그러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예. 자,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김기현, 안철수 두 의원의 2파전으로 재편된 것 같은데요. 두 의원은 서로를 디스하면서 연일 불꽃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데 오늘은요, 청취자 여러분들,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에게 하고 싶은 말 6글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 의원만 딱 꼽아서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네. 자, 당의 분열과 혼란을 막기 위해 용감하게 내려놓는다. 어제 나경원 전 의원의 이 불출마 변인데요. 일단 두 분 이제 다 들었고 하셨을 텐데 지금 궁금한 게 결정적인 그 불출마 이유가 뭘까 도대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만 애둘러서 뭐 얘기했지 나 이것 때문에 정말 불출마합니다 이러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뭐 같아요? 뭐 저는 제가 보기에 당연히 이제 여론조사의 하락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지지율 하락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그러니까 비윤 이미지로 그러니까 낙인 찍힐 수 있어도 본인이 당 대표가 될 수 있다면 당연히 출마를 했겠죠. 그러나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아주 강력한 입장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숙고한 거는 그래도 내가 혹시 이길 여지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연휴 지난 후에 여론조사 복구 보면은 전부 3위 거의 추세가 랭크되고 있었잖아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강행했다면 네. 지지율이 오히려 반등했을 것이다. 그런 분석도 있던데요. 그렇다고 해도 저는 3강 구도에서 잘못하면 결선 3강 구도에서 헤매다가 결선 투표로 가지 못하면 나경원 의원의 정치 인생이 오히려 여기서 저는 그 걸림돌이 걸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지지율이 때문에 떨어진 게 가장 저는 결정적인 원인인 것 같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제가 좀 비속어는 아닙니다만 예. 지지율이 깡패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지율 깡패였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뭐 셌죠. 그러니까 본인이 알겠어요. 지지율이 원인이다. 최진봉 교수님은. 그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신 아니야 라고 낙인 찍으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출발점은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나니까 지지율이 쑥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과 척을 지고 있는 모습이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나경원 전 의원을 지지해가지고 되겠나 이런 예.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뭐 대놓고 당무에 개입하는 모습 이 문제가 첫 번째 문제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본인이 그 척을 지면서까지 대통령과 척을 지면서까지 출마를 해서 자기한테 올 불이익을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출마를 접게 된 이유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서도 또 이런 혹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런 박해를 받으면서도 이번에 당대표 나갔어야 나갔어야죠.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미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그 나경원 의원의 정치 역정을 보면은 그런 대척점에 설 만한 그 길을 걸어오지 않았어요. 이 정치도 사실은 어찌 보면 본인이 살아온 길의 총합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까지 말하자면 비주류의 길을 걸어오지 않고 더군다나 이제 뭐 나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말 중진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정치 인생의 승부수를 걸 타이밍에 내가 대통령과 2년차 대통령의 네. 반대편에 선다. 그건 제가 보기 생각하기 어렵다고 봐야죠. 네. 저도 동의해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걸어온 이 정치 인생을 보면 늘 양지에 있었어요.
어렵고 힘든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결기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처럼 권력에 대응하면서 본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자질이나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네. 그런 부분이 결국 이런 결과로 나오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KBS 심야하는 그 더 라이브에 이재호 전 의원이 출연해가지고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비슷한 맥락에서 네. 나경원 전 의원이 곱디 곱게만 살아왔다 이런 표현도 하던데. 예. 자 그리고 최진봉 교수님. 예. 최진봉 교수님은 기독교시잖아요. 네, 그죠? 기독교죠. 나 전 의원은 무슨 종교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캐톨릭인 걸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성당 예. 가는 거 지난 뭐 예, 결심하기 전에도 어제 가는 거. 다들 뭐 청취자분 들으셨겠지만 예. 이 솔로몬의 진짜 엄마의 심장으로 내가 불출마 선언을 한다. 예.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뭐 솔로몬의 그 아이 배 가루고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그렇죠. 뭐예요 도대체? 뭐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본인이 윤핵관을 마지막까지 저격했던 걸로 봐요. 그러니까 정말 윤 대통령을 사랑한다면은 윤핵관들은 이 선언에 물러나지 않고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나는 정말 윤 대통령을 사랑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엄마된 심정으로 내가 접는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아이가 결국 국민의힘 당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국민의힘을 그렇겠죠. 살리기 예, 위해서. 예. 근데 솔로몬의 그 아이 가르는 그 얘기가 구약에 나오는 겁니까? 구약에 나오는 어떤 거죠. 거예요? 좀 그러니까 어떤 간략하게 거냐면 다시 한번 설명 좀 예, 해주세요. 솔로몬이 왕이 돼서 재판을 하는데요. 네. 재판을 하는데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가 있어요. 근데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나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거 그러면 좋다. 내가 아이를 이런 표현을 써 죄송합니다만 갈라서 그럼 양쪽을 하나씩 나눠주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예.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 그럼 내가 아니다. 라고 포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식이 그렇게 되는 거 원하는 엄마가 예, 없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결국 솔로몬 왕이 네가 진짜 엄마구나라고 결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랬군요. 근데 나경원 전 의원이 이 표현을 쓴 거는 저는 양쪽을 다 공격했다고 봐요. 자 일단 솔로몬의 그 지혜를 얘기하려면 본인은 포기한다는 본인이 진짜 엄마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상대방은 진짜 엄마가 아닌 거예요. 가짜 엄마인데 진짜 엄마 행세를 한다는 것이고 그건 김기현 지금 저 의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가짜 근데 엄마는 그렇죠. 국민의 힘을 위해서 본인이 포기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행태를 만든 대통령까지도 저는 비판하는 거다. 저는 예.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군주가 돼가지고 제대로 잘 파악을 못하고 가짜 엄마한테 아이를 맡기는 이런 행태로 가는 것이 맞느냐. 즉 윤핵관과 윤석열 대통령을 모두 다 디스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최종 평론. 네, 네. 근데 또 지난 정부 때부터 나경원 전 의원하고 윤석열 대통령 관계에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과거 이제 서울대법대 이제 나경원 의원이 3년 후배니까 굉장히 아꼈나 봐요. 그러니까 친하게 학교도 지내고 뭐 같은 시기에 그렇죠. 다녔고 예. 그리고 또 부부동반 모임도 많이 했나 봐요. 김재호 고시 판사. 공부도 뭐 같이 했다고 그리고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이 김재호 판사하고도 대단히 친해서 과거에 친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2019년 검찰총장이 되려고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나 전 대표가 진짜 그때 원내대표였었어요. 그 원내대표 때 그 청문회에 임하면서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총장 사퇴하라고까지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후문에 따르면은 그때 굉장히 서운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아무리 정당이 다르더라도 이럴 수 있나? 그때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좀 문재인 약간 정부의 검찰총장이었죠. 그러니까 그 아무리 정당이 다르더라도 이럴 수가 있냐고 배신감 느낀 데다가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작년에 대선 경선할 때 네. 나 전 의원이 이제 미국으로 가요. 미국으로 와서 돌아오지 않고 캠프 합류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야 이게 정말 이게 나를 도울 사람인가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그래도 자리를 기후대사하고 그다음 저출산 고령화 그 위원장까지 줬는데 네. 이직을 잘 수행하지 왜 이렇게 하느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공식적인 뭐 분석은 그건 그런 아니고 거고 예. 또 뭐 야사적인 그런 분석들은 돌아다니는데 뭐 청취자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고. 자 이제 그럼 중요한 거는 이제 나경원 전 의원 이번에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안 나오죠. 그러면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게 나 전 의원을 향했던 표 누구한테 갈 거냐 어떻게 보세요, 최재형 평론가? 저는 기본적으로 나 전 의원이 이번에 이제 어제 입장문을 제가 또 잘 봤거든요. 저도 사실 어저께 그때 제가 생방송 중계 와가지고 입장문 정말 숙독하고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앞문장은 굉장히 평이했어요. 나 윤석열 정부 성공을 해서 내가 비통한 마음으로 내가 접는다. 뭐 선당 후사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그런데 마지막 대목 가면은 당이 수직적 관계가 돼서는 안 되고 당이 건강한 관계가 돼야 되고
뭐 무질서한 것이 당연히 오히려 에너지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걸로 봐서는 이게 지금 윤핵관 일부 당의 주류들을 저격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나경원 의원 자기 지지단한테 신호를 보낸 거잖아요. 내 마음 나는 알아요인데 직접 표현하지 않았을 뿐인 거 아닙니까? 저는 안철수 의원에게 갈 가능성이 대단히 크고 예. 실제로 폴링뉴스가 조사한 여론조사에 지지층의 이동 방향을 물었더니 6대 60%대 30%로 안철수 의원 쪽으로 가겠다고 하는 예. 것이 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어때요? 근데 전체적인 국민의힘 3월 8일 전당대회의 흥행 이거는 나경원 전 의원의 사태로 인해서 더 낮아질까요? 높아질까요? 낮아지겠죠. 흥행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박빙의 승부가 이루어져야 되고 사실은 이렇게 세 명이 나와서 열심히 싸우는 모습을 보여줄 때 흥행이 관심을 좀 끌 수 있을 텐데. 네. 근데 지금 이제 양자구열 대결 구도가 됐으니까 뭐 명확하잖아요. 친윤 뭐 비윤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윤핵관 중심이 아닌 중도 성향의 안철수 그리고 친윤 그리고 윤핵관의 지지를 얻는 김기현 이 두 사람이 대결이 되는 거니까 저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경원 전 의원을 지지했던 분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윤핵관들에게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만약에 김기현 대표 체제 또는 윤핵관이 중심이 된 체제로 총선을 치렀을 때 이길 수 있을까? 네. 여기에 대한 걱정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분석도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 이 투표할 당원들이 80만 명을 네. 넘었다는 네, 거예요. 맞아요. 예. 이준석 대표 있기 전에는 30몇만 표인데 네. 근데 보통 표 단속을 뭐 한 2, 3만 명까지는 그렇죠. 지도위원장들이 어떻게 뭐 예, 조직으로 예. 움직일 수 있는데 요게 넘어버리면 불가능하죠. 그게 안 된다면서요? 안 되죠. 그리고 이번이 또 온라인 투표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투표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거는 예측할 수가 없죠. 모바일로 휴대폰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인터넷 휴대전화 다 하죠. PC로 하는 거예요? 두 개 다. 두 개 둘 다 다 가능할 겁니다. 가능해요. 두 개 다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흥미로운 저 당원 분포를 봤는데 2040 있잖아요. 예. 전체 당원 숫자의 38%더라고요. 2040. 예, 2040이. 그리고 지금 놀랍게도 수도권이 가장 많아요. 30%가 넘고. 영남이 분포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아니요. 저기 수도권이 TK가 많습니까? 19%고 TK가 20%, 부울경이 19%. 그러니까 그러면 합해야 수도권이에요. 요번에 당원 늘어나면서 지역 분포가 수도권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분포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 불허겠네요. 예측 불허예요. 그러면 저는 양파전으로 가더라도. 양파전으로 가서 이제 뭐 지금 1차 투표에서 승리가 날 거다 얘기하는데 저는 전혀 안 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지금 51%를 득표하려면요. 어떤 후보든 간에 압도적 지지세를 보여줘야 돼요. 근데 지금 압도적이지 근데 않잖아요. 예. 과반 넘는 저 후보는 아직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기현, 안철수 두 여론조사가 의원은. 많아야 30%대인데 두 후보가 다 오차범위 내에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이거는 예측 못하는 거죠. 그렇죠. 예측이 불가능해요. 근데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경원 전 의원을 지지했던 분들은 아무래도 안철수 의원 쪽으로 더 많이 갈 가능성은 있다. 왜냐하면 윤핵관에 반대하는 분들이 좀 더 많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눠지더라도 조금 더 안철수 의원 쪽에 더 많이 갈 가능성이 있다고 네. 보여집니다. 자, 이런 가운데 말이죠. 오늘 윤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하고 약 2달 만에 오찬 회동을 가졌는데 최재형 평론가님 뭐 네네. 알려진 내용 좀 있어요? 뭐 그 대체 어떤 알려진 얘기를 내용은 이제 했는지? 그 내밀한 얘기는 뭐 알려지지 않겠죠. 당연히 뭐 이제 이런 그 좀 의원들에게 뭐 내밀한 얘기하는 건 밖으로 안 난다겠고 순방 효과를 순방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어디서 해요? 오찬을? 그건 몰라요. 오찬을 글쎄요. 그 공간에서는 공간은 아닐 테고 영빈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네. 이거 장소 자체는 잘 원래 엠바고가 걸려서 잘 그 보안 유지가 되니까. 근데 예. 저는 이제 순방에서 내가 갔다 온 성과를 좀 당연히 좀 뒷받침해달라 얘기와 함께 어쨌든 나 전 의원이 지금 포기를 했으니까 지금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경선 구도가 양강 구도잖아요. 네. 좀 공정하게 관리하고 그다음에 잘 이게 좀 흥행이 되고 그다음에 국민들 관심 좀 끌도록 좀 유도해라 뭐 이렇게 좀 당부 얘기하지 않나 싶어요. 네. 근데 뭐 이제 아름아름 알려지겠죠. 이제 나온 의원들 입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뭐 또 그것도 관심이죠. 뭐 국민 입장에서는. 아 참고로 오찬이 말이죠. 예.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에서요? 했다는 뭐 저희가 뭐 딱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메뉴는 궁금합니다. 뭘 먹었을지. 자 오늘은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두 의원에게 하고 싶은 말씀 청취자 여러분 6글자로 받고 있습니다. 그들만의 리그. 예. 6자 맞네. 권력 앞에 무릎. 누구를 지칭하는 말인지 금방 나오네요. 그죠? 무릎 꿇었다. 낙동강 오리알. 계급장 떼고 해. 윤심 이럴 수가.
노 페인 노 게인,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이것도 역시 나 전 의원을 향해서 던지신 말씀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지금 여기저기서 좀 막 나오고 있어요. 글쎄 지금 뭐 그 성남 FC 사건은 사실은 좀 사건 구조가 워낙 단순한 거라서 뭐 금방 정리될 것 같고 대장동 사건도 이제 토요일 날 출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게 말하자면은 그 공소장 쓰기 전에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조사 확인 절차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검찰 입장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혹시 하나 해가지고 또 만일 이제 이게 또 거부당할까봐 확실하게 좀 되는 것들을 묶어서 함께 함께 공동 기소하는 방안도 조금 검토하고 있다. 뭐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어쨌든 뭐 이제 거의 마지막 수순이 아닌가 싶어요. 자, 최 교수님. 예. 친이재명계 김남국 의원이 이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당연히 부결시켜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김남국 의원의 주장은 이거죠. 이게 범죄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어떤 증거도 없고 물증도 없고 지금 그 조사를 받고 있는 대상들도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동규, 남욱 두 사람만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돈을 줬다는 식의 발언을 하고 있고 실제 그 말을 했다고 전달했던 유동규 씨 말에 의하면 김만배 씨가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김만배 씨가 아직 진술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재명은 돈 줬다는 얘기 한 적도 없고요. 그리고 녹취록에 보면 이재명한 돈 준 게 아니라 유동규가 사실은 주인이다. 이런 뉘앙스의 발언들도 이거 녹취록에 그 나오잖아요. 녹취록이 워낙 뭐 장문이라서 예. 읽어보기가 참 힘들다고 그러던데 예. 거기에 읽어본 그 평론가들 들어보면 그분이라는 게 뭐 그냥 인칭 대명사일 뿐이지 그렇죠. 누구인지 그분이 명확하게. 이재명이다 이거는 없다는 없다는 얘기를 거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할지도 저는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정치적 탄압으로 봐야 된다. 예컨대 이재명 대표가 실제 뭐 본인이 돈을 가지고 착복을 했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돈을 유용했거나 이런 증거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이걸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게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 지금은 진술만 나오는데 그 진술도 예전에 했던 진술과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그럼 유동규, 남욱 두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냐는 거죠. 또 하나는 이게 유동규 씨가 했던 말도 그 언론에 보도된 게 뭐라고 돼 있냐면요. 뭐 김만배 씨가 절반을 이재명 대표 주기로 했다. 그것도 전해 들은 말이에요. 유동규가 전해 들어서 진술한 걸 그 공소장에 썼는데 그러면 그 말을 누구를 통해 전달한 줄 아세요? 정진상 김용을 통해 전달했대요. 그러면 김용, 정진상이 그 얘기를 전달했다는 걸 증언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진술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런 적 알겠습니다.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김남국 의원이 이제 당연히 부결시켜야 이건 된다. 왜냐하면 정치적 탄압 수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어차피 이제 이 가결 가능성이 상당히 좀 낮은 상황이 이제 된 건데 만약에 최재형 평론가님 네네.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어요 국회에서 그러면 검찰이 그러면 구속 상태가 아니고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 이 절차를 밟게 될까요? 그 어쩔 수가 없다고 보는 게 저는 그 계속 지금 국회가 회기를 연장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민주당으로만으로 가능해요. 국회를 여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검찰은 플랜 B도 전 준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구속 기소가 원칙으로 이제 검찰은 추진하겠지만 만약 안 되면 불구속 기소를 해서 재판에서 입증해서 유죄를 입증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네. 전략으로 가겠죠. 알겠어요.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이 이번에는 어느 중앙지검이죠. 중앙지검으로 네. 토요일 날이죠. 네, 9시 반입니다. 모레인데 네. 모레 네. 오전 9시 반. 네. 네. 근데 어제 당내 강경파 의원 모임인 그 철험회하고 오찬 점심을 했다 그러는데 어떤 얘기가 했는지 나온 게 어떤 게 있어요? 뭐 철험회하고 얘기했던 것은 당내 운영 전반적인 얘기를 했다고 해요. 대부분 이제 철험회에 소속된 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친명계로 분류되는 분들이고 변호사들이 또 많아요. 여기 김남국, 김용민, 그다음에 뭐 최강욱 이런 분들이 거기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그 검찰 수사와 관련된 뭐 얘기를 나눴을 가능성이 있다. 두 가지 갈래인 것 같아요. 검찰 수사의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구속영장 청구가 됐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당내 운영 전반 대표로서 운영하면서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기현, 안철수 두 의원에게 하고 싶은 말 6글자로 받고 있습니다. 제대로 좀 해라. 경선 흥행 제로. 6글자로 그냥 빡빡하게 메시지 꽉 차게 내실 있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캐비넷 무섭지. 요 얘기는 뭐예요?
무슨 뭐 사건 같은 게 그렇죠. 검찰 검찰이 캐비넷에 있으면은 검찰 캐비넷 네. 뭘 이렇게 수사한 혹시 뭐 그런 거 나오는 거 무섭지 않냐? 그렇죠. 그런 얘기죠. 로봇 팔다리, 로봇의 팔다리. 예. 뭐 설명 필요 없습니다. 허수아비 됐네. 국민께 충성해. 자, 이 무인기 얘기 하나만 더 해보고 갈게요. 작년 12월 26일 날 무인기 침범 사건 조사 중간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네, 중간 결과가 나왔어요. 군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이게 무인기가 침투했을 때 3대 정보 전달 시스템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군에서 운영하는 3개의 정보 시스템인데 이 3개의 정보 시스템이 하나도 제대로 작동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이게 3개가 뭐냐면요. 제가 이게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각국 부대에 설치한 지휘관 간 긴급 통신망인 고속 지령대라는 게 있고요. 첫째, 도발 대응 작전을 위한 상황 전파망인 고속 상황 전파 체계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밈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군사 통합 정보 처리 체계인데 이 세 개가 작동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요. 실제 무인기가 넘어와서 알겠어요. 대공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전달한 게 40분 늦게 전달이 됐다는 거죠. 그 전문 용어를 쓰시니까 뭐 모르겠고 어려운가요? 임스 얘기는 나서 많이 들어본 거 같아요. 재판에서 많이 나왔죠, 들어봤어요. 아 근데 해병대 예. 대위 장교 출신인데 잘 네. 모르시나 봐. 아니 왜냐면요. 이게 다 육군 체계. 보고하셔. 그런 육군 거. 체계거든요. 해병대가 아니고. 해군게 아니다. 육군. 잘 빠져나가시네. 자, 이 중간 결과 어떻게 보시는지 최재형 변호사님. 네, 저는 어쨌든 군이 엄청난 저는 혁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우리 첨단 장비가 얼마나 많은데 유선 전화로 40분 후에 전달된다니요. 그러니까 이게 말입니다. 말이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이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두루민가 하는 작전이 훨씬 낮에 12시나 돼서 열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사실은 군에 어마어마한 사실 그 쇄신이 뒤따라야 할 처지입니다. 쇄신이 정말 필요합니다. DMZ에서 뭐 서울까지 100km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한 60km밖에 안 되는 거리밖에 안 되는데 군이 정말 국가 방위에 다시 한번 쇄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분도 한 줄평 부탁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권을 노리는 안철수 김기현 의원에게 하고 싶은 말 6글자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봉 교수 부탁해 주세요. 3, 2, 1. 윤핵관은 안 돼.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왜 이러세요? 김영철 씨가 모욕감을 느꼈다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최수영 평론가님 해주세요. 3, 2, 1. 진짜 경쟁 시작.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오늘은 내 AI가 좀 힘들어졌습니다. 자, 정치 파발마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유 밥 한 번 먹어요.